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맛이 또 나고 네.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것은 좋은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경기가 성장하고 인플레를 잡아주는 건 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KB금융, KB금융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리포트가 이게 메리츠에 대한 리포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십니까? 너무 커서 이제 메리츠 리포트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결국은 대출이 확대되고 있고 네.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은행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개인의 저축은 이 저축에 대한 이익 구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해서 그에 따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익 구조가 확대되겠죠. 그래서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일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마진 전망에 대한 시장 우려 해소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100으로 잡는다면 올해 7% 이상, 그러니까 107%죠. 네. 대출을 확대되고 있다가 이제 회사가 목표를 세웠다라는 게 이제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또 이제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KB금융이 지금 이제 홀딩스 개념이고 네. 밑에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KB금융의 사이트 들어가면 이 파워포인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건데요. KB금융이 가장 역시 단기 순이익단에서 가장 높이 기여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보험이 또 94억 정도, 94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12개에 대한 기업들이 KB금융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네.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는 얼마를 측정할 것인가? 이 목표 주가를 스스로 책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참고 자료를 제가 이제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이 이자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서 국민은행이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현대증권을 KB증권이 흡수를 해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B증권 역시도 최근에 화랑장이기 때문에 수수료 또는 기타 이 증권업에 대한 수혜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고, 카드 역시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익 구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안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출 금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KB금융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신다면 물론 추정 FM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신다면 지금 이제 18년도, 17년도에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작년 17년에 10% 정도 나왔는데요. 1분기에 11%. 그래서 2분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미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미 그 대출이 확대되고 있으면 이익 구조가 커질 겁니다. 연동돼서. 그래서 추정이 2분기 7월 초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추정 예상 영업이익률이 36% 정도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놀랍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신다면 여기에서 밑에서 이탈리아나 대북에 대한 혼조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결국은 탈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이미 57,000원, 56,000원 정도 하지만 직전 고점 7만 원 이상에서 6개월 정도를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금리가 확대되고 있다. 대출에 대한 이 매출이죠. 은행단에서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KB금융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